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정말 좋게 상승 마감을 네. 했습니다. 뭐 국채 수익률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경제 지표 호조가 큰 증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네. 같습니다. 연준이 FOMC 회의에서 3월에 이제 자산 매입 규모 축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또 다시 한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이제 화상 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 연준 의장이 아마 뭔가를 밝히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즉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성금요일이라 해서 이제 결국 휴정을 했죠. 미국에서는 제일 큰 명절이라 해야 되나? 부활절. 네. 그래서 이제 장은 쉬고 그냥 채권 시장만 돌아갔었죠. 채권 시장만 돌아갔는데 그날 이제 뭐랄까 국채 수익률은 지난 금요일 날은 올랐어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게 뭐였죠? 고용지표잖아요. 아, 맞아요. 고용지표가 좋게 네. 나왔습니다. 고용지표 먼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진짜 좋았어요. 네. 슬라이드 한번 정리한 거 보시면은 9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시장 예측 한 뭐 64만, 65만 정도였는데 저기 비하면은 거기다가 내용이 더 좋았던 거는 예측치보다 뭐 한 30, 뭐 2, 30만 개 일자리가 더 는 것도 그렇지만 1월하고 2월 전월 2개월에 걸쳐서 상향 조정이 15만 6천 개 플러스 일자리가. 일자리가 네. 애초에 그거 나왔던 것보다 더 좋게 1, 2월에 상향 조정 수정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이날 뭐 1, 2월까지 합하면 한 100만 개 정도 넘게 그런 상황이죠. 물론 그래프 보시면은 워낙에 작년에 이 작년 3월에 너무 컸었죠. 4월이구나. 2020년 1, 2, 3, 4월 달에 그때 막 2천만 개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네. 그거는 저기 뭐야.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 극에 달했을 때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회복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뭐 옐런 의장은 한 900만 개라 그러고 아직 회복 안 된 게 그때 사라진 일자리에 먼저 한 830만 개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실업률도 6.2% 전월 6.2에서 6%로 하락을 했는데 0.2%포인트 실업률이 낮아졌으니까 좋은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야 지금 뭐 실업률이 좋아져 할 때 보면은 설명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서 네. 막 일자리 찾아다니는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이 나 굳이 포기할래 하면 그 사람들은 놀아도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런 논리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자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와중에도 실업률이 줄어서니까 내용상으로도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자 여기에다가 자 어제는 그렇게 해서 국채 수익률이 또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좀 하락 안정을 보이던 게 워낙 이렇게 좋으니 자 시간당 임금은 마이너스 0.1%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금 상승 조짐이 안 보인다 했지만 그거는 워낙에 이 90만 개 넘는 일자리 가운데 주로 뭐 레젠 호스피탈리티라고 분류되는 주로 이제 식당 종업원 이런 분들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안 이어졌는데 앞으로의 고민은 이거예요. 이렇게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에 임금까지 오르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인플레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금요일 날 국채 수익률이 올라서 사실은 어제 부활절로 금요일 날 쉬고 나서 진짜 2분기가 제대로 시작되는 미국 증시는 어떨까 싶었는데 어제는 또 그게 좋았어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맞아요. 좋아도 너무 좋았어요. 네. 예, 제가 급해서 그걸 갖다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예측치보다도 좋았고, 상회했고 예, 뭐 97년 집계 이래 최고의 수치가 나와버렸는데 63.7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52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 예상 네. 50인데 67? 63.7. 63.7.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세부 항목들도 내용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이렇게 훌쩍 뛰어버렸습니다. 훌쩍 뛰어서 자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상황. 자 그다음에 다우지수에다가 살짝 볼린저 밴드 월간 차트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한번 입혀봅니다. 볼린저 밴드 기법은 아시잖아요. 우리 뭐 꼭 데일리 월간 이런 게 아니더라도 분봉에도 볼린저 밴드는 HTS 같은 데서 얼마든지 볼린저 밴드를 갖다 이렇게
덧입힐 수 있는데 단타시는 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상단을 벗어나면 이건 과하다 싶어서 짧게 매도 치고 또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 아래로까지 푹 빠지면 이거는 저가 매수 기회 이렇게 잡는 그런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이게 이 캔들이 한 3개 이상은 벗어나질 못해요. 네. 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아래쪽이든 위든 간에 3개 이상은 하지 못하는데 이제 살살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뭐다? 강하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뭐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점 이후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했던 게 이번 팬데믹까지도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추세선이고 이걸 갖다가 쭉 평행으로 끌어올리니까 고점끼리도 연결되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면서 많이 가요. 이 채널 상단도 훌쩍 열어버렸으니까 특히 금년 이제 2월, 3월 와가지고 훅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우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다이버전스. 이 다이버전스가 무섭습니다. 2018년 고점 이후에 2019년, 20년 이 무렵에 왔을 때도 뭐죠? 이때도 사실 다이버전스의 RSI 고점, 시장 고점은 올라가도 고점은 RSI 고점은 낮아지다가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이 한번 오긴 오잖아요. 네. 그렇게 왔고 지금도 뭐 이때 대비 계속 고점은 올라갔지만 RSI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오기는 온다 말입니다. 좀 큰 조정이 오긴 오는데 그 전에 뭐 최대한 한번 당겨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최대한 당겨보자. 다치기 전에 많이 먹어두자. 그런 거고. 네. 나스닥도 기술적으로는 결국 좋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좋은 신호는 뭐냐 하면은 지난 2월 16일 고점 이후에 이렇게 나름대로 아래쪽으로의 선이 있었는데 이걸 딱 열고 올라섰고 특히 어제는 많이 오르면서 구름대까지 올라서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다못해 전고점 트라이는 가능해 보이는 그런 그림. 자, 그런 그림이 됐는데 이 부분을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흐름이 이렇잖아요. 이 바 차트로 나타난 거는 흰색의 바 차트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죠. 네. 시장 금리. 반면에 이 오렌지 색깔은 나스닥 100 지수예요. 네. 나스닥 종합 말고 100 지수. 이 그래프는 제가 글로벌 모니터에서 인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오는 시장은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게 사실은 통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렇죠. 증시가 원래 따라가는 네. 거잖아요. 즉 금리가 오르는 만큼 경기도 나쁘지 않은 거고 그때 주식도 오르는 게 그거 한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다?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됐었죠? 금리의 오름세가 미국 국채 수익의 오름세가 너무 가파른 가운데에 1.5%도 올라서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스닥이 특히 기술주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 이때부터 우리가 방송마다 시황마다 뭐라 그랬죠? 야, 미국채 수익률이 너무 급하게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흔들린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시장이 조금 적응해가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설명을 들을 때는 또 알겠는데 주식 투자자분들이 뭐 이런 채권 시장의 뭐 메커니즘이나 뭐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개념이 안 서 있다 보면은 좀 오히려 들으면서 더 생소하실 헷갈릴 거예요.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뭘 좀 자세히 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 이제 금년 들어서 유난히 작년에 그냥 고고싱 하던 증시가 특히 이제 나스닥 이런 쪽에 뭐 거기는 우리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급하게 조정을 받으니까 왜 자꾸 이런저런 TV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미국 국채 수익률 얘기를 하지 싶었던 지난 이제 최근 한두 달입니다. 자, 그래요.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주가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미래에 벌어들이는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갖다가 전부 나름대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쭉 더하는 거. 그게 지금 현가화한 이게 현재의 주가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주가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위에 분모는 뭐죠? 분자. 분자는 미래에 벌어들이는 이익들입니다. 이 이익들이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어떻게 뭐 0. 몇 퍼센트 1 더하기 0. 얼마라고 하는 그 퍼센트 그 할인율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 금리인데 뭐 제일 이래저래 하기 편하게 무슨 그 금리가 뭐냐 하는 것은 이제 또 말이 달라집니다만 미국채 10년물이니 뭐 실질금리 뭐니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금리가 올라가면은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네. 2년 후는 또 제곱을 할 거고 3년 후는 세제곱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현가화하는데 그러면 분자가 커진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익을 잘 내는 돈을 잘 벌면은 주가는 올라가요. 반면에 이 똑같은 상황 하에서 이 할인율, 시장의 금리가 커진다고 한다면 이론적인 주가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 하에 보시면은 자 국채 수익률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위에는 10년물, 밑에는 네. 5년물. 자 이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 5년물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2년물은 거의 안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 2년물도 막 뜁니다. 2년물도 뛰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2년물 같은 경우는 연준이 2년 내 금리 올리면은 2년 국채 수익률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년물, 1년물 같은 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보는 것이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진짜 10년물, 30년물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채권자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에. 네. 거기에는 성장에 대한 전망, 인플레 전망, 경기에 대한 전망, 뭐 온갖 것들 거기다가 뭐 턴 프리미엄까지 머리가 아파지는데 자 쭉쭉쭉 올라오더라 하는 얘기고 최근 들어서 이 5년물도 오른다는 얘기는 한 2년, 2021년이잖아요 지금. 연준은 내년 후내년까지도 금리 절대 안 올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5년물도 꿈틀거린다는 얘기는 진짜 계속 안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짝 요 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요 날은 어제 하루 사이의 흐름입니다. 조금 5년물이 살짝 내려준 거. 이 부분도 컸어요. 네. 주식이 오르는데 컸고 조금 더 이 부분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10년짜리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는 것은 시장에서 말하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에서 미국채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빼는 거예요. 물가 연동 국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66입니다. 이거 들고 있어봐야 마이너스 0.66인데 저걸 누가 왜 들고 있어라고 하지만 저거는 나중에 이자를 줄 때 마이너스 0.66%의 금리를 주는 게 아니고 만기 시점에 가서 그 당시 인플레이션율만큼 더해서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저걸 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이론적으로 뭐다? 이 결국 10년 국채 수익률이라 하는 것은 거기서 이걸 빼면은 10년짜리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뺀 게 결국은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이라는 거죠. 왜냐? 금리라는 것은 명목 금리, 명목 국채 수익률은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 얘기죠. 네. 자, 내가 100만 원 예금했어요. 100만 원 예금해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도 어마무시한 예가 됩니다만 10% 이자를 주면 1년 후에 110만 원. 네. 그런데 1년 후에 냉장고 100만 원 하던 게 110만 원 가버리면은 이건 뭐죠? 즉 100만 원이 110만 원으로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10%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내 실질 금리는 뭐예요? 10%가 아닌 거죠. 그렇죠. 10%에서 물가 10% 빼니까 실질 금리는 제로. 제로인 거죠. 그런 네. 개념이죠. 그래서 명목 수익률은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구할래? 명목 수익률에서 아까 실질 금리를 빼자 실질 금리는 시장에서 이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된 것 됐죠? 같습니다. 이제 아예 어렵게 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2.36%. 대충 연준은 뭐라고 얘기하죠? 한 2% 인플레이션 정도. 그럼 이쯤 왔으면 뭐죠? 그동안에 하도 인플레이션이 낮았으니까 2% 위에 좀 한동안 머물러도 평균적으로 2%만 되면 금리 안 올릴게 하는 게 평균 물가 목표제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죠? 그게 이제 연준이 내세우는. 그래서 이 정도인데 여기서 그럼 이제 얼마나 쭉쭉쭉 더 올라가겠느냐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안 온다가 지금 뭐예요? 파월도 안 온다 그래? 옐런도 안 올 거야. 뭐 1조 9천억 다음에 2조 2,500억 달러 이런 걸 막
퍼제껴도 인플레 그렇게 예전처럼 안 올 거예요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학계에서는 뭐 서머스나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블랑샤르 같은 사람은 정말 이러다가 무서운 인플레이션 온다 했더니 이쪽에 노벨상 받았다고 늘 자랑하는 크루그만,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들은 좀 멍청이 같은 녀석. 크루그만, 스티글리츠는 서머스 쟤는 지금 뭔 소리를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험한 말 섞어가면서 막 붙고 있어요. 네. 인플레가 진짜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연준이나 옐런 장관이 말하는 게 저게 진짜인지 뻥인지는 몇 년 걸려야 확인돼요. 여기서 걔들을 믿자. 연준을 믿자. 그리고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어주자 하는 쪽하고 그쪽은 뭐겠어요? 인플레 안 올라. 인플레 안 오르고 그래서 결국 뭐 국채 수익률도 이 정도에서 더 안 올라. 그런 얘기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건 뭐죠? 반면에 아니야 돈을 이렇게 부르셨기는데 네. 고용시장도 저렇게 좋아진다는데 인플레가 안 올까? 임금 결국 올릴 거고 뭐 미국도 중국도 뭐 저렇게 인프라 한다면은 원자재 막 써야 될 거고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나오는 가운데에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인플레가 안 온다? 안 온다라고 본다면은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여기서 놀아줘야 되는 거고 이 근처에서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데 뭐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런데도 미국채 수익률은 적어도 2% 위로 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는데 인플레는 묶어두고 가려면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얘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질 금리가. 네. 지금 마이너스 0.66인데 얘가 하다못해 제로까지는 가준다면은 앞으로 한 66bp, 한 60bp, 70bp가 더 올라간다. 현대벨에서 60bp 더하면은 미국채 10년물이 2.2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가운데에 지금 시장은 야 됐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지금 살짝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지금 뭐 갖고 계신 앱에서 미국 지수 선물을 살펴보시면은 어제 그렇게 팡 날아갔던 게 오늘도 쭉쭉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흔들흔들하고 불안해하죠. 맞아요. 불안해하는 거는 어제는 지표가 좋았고 또 2분기도 새로 시작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쭉 당겼는데 요 부분이 계속해서 묵직하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그래서 가긴 가되 이런 거예요. 왜? 엉덩이가 약간 빠져 있는 상태 있죠. 네. 야구의 주자들 네. 2루 도루하겠다고 1루에서 살살 왔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뛰긴 뛰는데 언제든지 견제가 오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자세로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코스피도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은 그렇죠. 네.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한번 갑자기 또 거꾸로지면은 나는 더 가고 싶어서 그거 하는데 제가 배신 때리는 거 아니야? 제가 그냥 팔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춤주춤하는 거군요. 저러다가 또 빌황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주춤거리면서 가는 시장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당장 큰 일이야 있겠어 싶은 그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금리 설명하다 보니 저도 꼬이네요. 어려워.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보면은 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지 알게 되니까 좀 원리를 이해하고 네.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까지 잘 살펴보면서 주의를 기울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네, 있고 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3,300포인트 코스피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최근 들어서 3,300포인트를 이 매체 저 매체에 가서 3,300원 한번 발 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했더니만 오히려 진행하시는 앵커분들이 막 놀리시는데 소장님이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요 이러는데 그래요.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이 우리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느낌이 그러실 거예요. 야, 이게 빠질 그림은 아니다 하는 느낌이 오죠. 네. 그죠? 네. 이게 빠질 그림은 아닌 것 같다. 지난 1월 11일 날 96,800 찍고 이렇게 조정 마치고 이제 다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실적은 좋을 거라고 예상되고 앞으로도 지금 반도체 무슨 공급 부족 이 와중에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고 그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잘 못 가는 거는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기업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도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만 얘기하고 코스피도 일단은 좋아요. 지난 8월부터 11월 랠리 오기 전까지 하고 비슷한 흐름을 그동안에는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모여서 이제 다시 방향 잡을 겁니다 했는 데는 일목으로도 보시더라도 이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어떻게 뭐
이제 중요한 고비는 올라섰죠. 네. 그런데 이제 힘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딸리는 거예요. 우리 동학 개미도 조금 지쳤고 서학 개미도 지쳤고 로빈후드도 좀 지치긴 지쳤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몰빵하자고 레버리지 막 쓰고 이러는데 그런 상황이고 이제 3,300의 얘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세요. 아까 다우 지수 갖고 얘기했는데 우리 다우보다 더 싱싱합니다. 그러네요. 우상향 채널 네. 확 열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기술적 접근이에요. 지난 2018년 고점에서 팬데믹 때 저점까지 이만큼에 빠져서 돌아서면은 그래서 전고점 열면은 이 정도까지는 가더라. 이 정도까지는 가더라 하는 어떤 엘리어트 파동에서 말하는 그 이 정도까지가 얼마? 러플리 3,310에서 24에. 그래서 여기를 얼마 만에 갈 수 있을런지 그렇게 하다 보면 뭐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RSI가 아마 지수가 올라가는 가운데에 RSI 고점은 또 낮아지면서 아마 좀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깊은 조정을 갖다가 예고하는 다이버전스가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지금 채 10%도 안 남았는데 현 레벨에서 3,300까지 요걸 이제 자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저는 자꾸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감나무 저 끝에 남아 있는 마지막 감도 내가 먹고 말 것이냐 아니면 쟤는 까치밥으로 남겨둘 것이냐. 네. 그것이 이제 각각 투자자들의 본인의 성향과 투자 철학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 한 거죠. 지금 여기서도 뭐 더 넣을 돈이 없다 하는 분들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마지막 감까지 꼭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